네, 안녕하세요. 전기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 챕터 16, 산염기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평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볼 건데, 평형은 저번 시간에서 말했듯이 반응물끼리 반응을 해서 생성물을 만드는데, 그게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성물도 다시 분해돼서 그 반응물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인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수증기가 물과 시옷가스랑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평형 상태를 나타낼 때는 항상 화살표 좌우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만나서 수소가스와 CO2 가스가 되는 건데, 자, 수증기와 CO가 일산화탄소가 반응을 해서 항상 수소와 CO2 이산화탄소로 만 가는 게 아니라 수소와 이산화탄소가 똑같이 반응을 해서 원래의 상태 물 수증기와 CO 가스 일산화탄소로 또 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 있는 왼쪽에 물과 CO의 농도 변화가 없고, 그리고 생성물의 농도 변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농도가 변함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농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하고, 우린 이거를 동적 평형, 동적 상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적 상황, 이거는 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동적, 가변한다는 거. 그러니까 반응물은 이 정반응과 역반응은 꾸준하게 계속 일어난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적으로 우리 영어로 다이나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상황인 거고, 이게 바로 평형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평형에서 중요한 부분이 평형상수를 구하는 건데요. 자,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은 K, 얘가 평형상수인 거죠. 평형상수라는 것은 이 화학 반응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생성물의 농도가 얼마이고 반응물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평형상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식이 AA, BB, CC 이러한 화학 반응식이 있을 때, 이때 평형상수 K는 생성물의 농도의 개수는 지수 곱하기 생성물의 농도 나누기 반응물의 농도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형상수의 등상수를 구하는 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제 한번 볼게요. 17-1. 문제는 다음 반응의 평형식을 쓰시오입니다.
자, 1번은 H2 그리고 플로린 가스 만나면 EHF 가스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화학 반응식이 있고, 여기에서 평형식을 쓰라는 거면 평형식 K는 어떻게 되느냐, HF의 농도 개수 2 제곱 나누기 수소의 농도 곱하기 그리고 플로린의 농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번 단 볼게요. 자, 2번은 질소가스와 수소가스를 반응해서 두 개의 암모니아 가스가 만들어질 때의 평형식은, 이때 평형식은 K는 생성물의 농도 그 개수 2 제곱 나누기 반응물 농도 곱하기 수소 쓰고 수소의 개수 3은 3승, 이런 식으로 병식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평형에서 표 17-1번 한번 볼게요. 이건 어떤 거냐면, 표 17-1은 N2 가스와 수소 가스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가스를 만드는 실험에 대한 결과값들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은 이건 거죠. N2 얘가 이 화학 반응식이 500도씨에서 반응, 이때의 첫 번째 실험은 뭐냐면 실험 1, 실험 1은 이건 초기 농도 초기 농도에, 자, 초기 농도를 우리는 이렇게 아래 첨자로 0으로 써줍니다. 이거는 not으로 했습니다. not, N2 not, H2 not 초기 농도, 그리고 암모니아의 초기 농도. 첫 번째 실험에서는 뭐 1몰, 1몰, 그리고 얘는 0몰. 두 번째 실험에서는 0몰, 0몰, 1몰. 그리고 세 번째 실험에서는 2몰, 1몰, 3몰.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평형 상태의 농도. 평형 상태의 농도는 평형 상태의 농도는 뭐 똑같이 N2, H2, NH3가 뭐 나오는 게 뭐 얘는 0.921, 두 번째는 1.197, 뭐 2.77, 뭐 0.763, 단위는 다 몰입니다. 1.197, 2.77, 뭐 0.157, 0.157,
203 그리고 1.82몰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얘네들의 K값을 구해보니 모두 0.0602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화학 평형, 이 평형 상태를, 평형식을 구해줄 때 초기 농도, 자, 실험을 3번 했을 때 초기 농도가 다 다르죠. 이처럼 초기 농도가 설령 다 다를지언정 이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의 조건, 반응 온도나 반응 실험 조건들이 같다고 한다면, 그래서 같다고 한다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상태는 거의 같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세 개의 다, 이 모든 실험 1, 2, 3의 다 K값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농도는 다를지언정 반응을 해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는 농도의 B는, 즉 그러니까 K값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이와 관련되는 문제가 17.2가 있습니다. 17.2가 있는데 얘는 화학 반응식이 ESO3 O2 이 SO2구나. SO2, SO3. 자, 이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고요. 자, 실험 결과가 표로 주어져 있습니다. 실험 1, 그 다음에 초기 농도, 그리고 여기는 평형일 때. 그러면 SO2가 2, 여기는 1.5, 그 다음에 O2가 1.5, 그 다음에 여기는 1.25, 그 다음에 SO3가 3, 여기서는 3.5, 그리고 이게 실험 1이고요. 실험 2, 실험 1일 때 SO2 SO2가 0.5, 0. 평형일 때는 0.59, 그 다음에 O2는 0이고 0.045, 그 다음에 SO3가 0.35, 0.26. 네. 자, 이처럼 자, 실험 조건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실험 1일 때 초기 농도, 평형 상태의 농도, 각각의 농도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바꿨고, 평형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 실험에서는 SO2의 농도를 줄였습니다. 2에서 0.5로. 그리고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SO2 농도는 0.59. O2는 1.5에서 0이죠. 그리고 평형 상태 도달. SO3는 3몰에서 여기는 0.35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뭐냐면 화학 평형 법칙으로부터 이 두 실험에서의 K값은
우리 앞에서 봤듯이 K값은 일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K값은 일정해야 되는데, 자, 이게 K값이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라 라는 건 직접 계산해 가지고, 그러면 실험 1에서의 K값을 구하고 실험 2에서의 K값을 구해서 이때 두 K값이 같게 나오면 또는 비슷하게 나오면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평형 K값은 SO3의 평형 상태의 농도만 이렇게 고려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반응물 SO2 제곱 O2 이거죠. 이거는 다 평형 상태 이퀄리브리엄, 평형 상태의 농도를 우리는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의 제곱 나누기 SO3가 3.5구나. 3.5의 제곱 나누기 1.5의 제곱 곱하기 1.25 이 값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고 여기서는 0.26의 제곱 나누기 0.59의 제곱 곱하기 0.045 이렇게 구했을 때 K값을 각각 구해줬을 때 위에서는 이거는 계산해주면 4.36이고 얘는 4.32 이렇게 나옵니다. 자, 4.36과 4.32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의 농도는 각각의 초기 농도는 다르더라도 이 화학 반응식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그때의 K값은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에서의 평형 상수는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불균일 평형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여기서 불균일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는 그 페이스가 다른 거죠. 우리 앞에서는 다 기체 상태의 페이스가 같았었죠. 그런데 다 기체들만 반응해라는 법은 없죠. 화학 반응식에서 뭐 고체, 액체, 기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페이스가 상이 다른 화물들끼리 반응을 시켜서 그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그 평형 상수를 구할 때 이럴 때는 우리는 불균일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7.3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7.3은 다음 과정에서 K를 식으로 나타내시오입니다. 문제가 K를 식으로 나타내시오입니다. 자, 1번은 고체입니다. 고체 5염화인 고체 5염화인 이게 액체인 3염화인 3염화인과 염소 기체로 분해된답니다. 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분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체인 5염화인이 액체인 3염화인과 이거와 염소 기체 이 두 개로 쪼개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가. 자, 이거를
K 값 평상수를 구하려면 얘 화학식을 적어줘야겠죠. 자, 그러니까 5염화인, 그러니까는 PCl5가 되는 거죠. 5염화니까는 P가 1개, 인이 1개, Cl이 5개인 이 고체가 뭐로 된다? 3염화인 PCl3, 얘가 액체고, 그리고 염소기체 Cl2, 이렇게 분해가 되는 화학식을 적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K는 여기서 말할 때 우리 앞에서 수업 시간에 말했듯이 고체나 액체는 1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기체만 보면 되는 거죠. 생성물리에 Cl2의 농도만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진한 청색의 고체 황산구리, 고체 황산구리인데 얘는 이 구리의 산화수는, 이게 로마자로 2 있는 것은 구리의 산화수는 2라입니다. 2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플러스 2, CO2 플러스라는 얘기입니다. 황산구리 오수화물, 그런데 친절하게 옆에 화학식이 주어졌네요. 화학식만 적을게요. 그냥 오수화물인데 얘는 CuSO4 OH2O 이렇게 적습니다. 얘를 가열을 하여 수증기가 방출되고 백색의 고체 황산구리가 생성된답니다. 그러면 수증기 발생하고 백색의 고체 황산구리, 구리가 생성된답니다. 가열하면. 자, 얘를 화학식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시작은, 자, CuSO4 오수화물, 고체가 수증기 발생하고 고체 황산구리, CuSO4 고체와 수증기 5개 발생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고체는 1로 보는 거고, 그럼 K는 H2O 5승, 이런 식으로 평형상수식을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크게 어려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르 샤틀리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르 샤틀리의 원리는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었던 부분이라서 문제를 여기서는 굳이 문제를 다 풀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형에서는 그럼 한 문제만 좀 다뤄볼까요? 르 샤틀리의 원리. 그러면은 르 샤틀리의 문제는 이 영상 말고 추가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하고, 르 샤틀리의 원리와 용해도 평형, 그러니까 용해도 곱 쓰는 거, 이거 2개 남았는데 이거를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제가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